전산 조작 총선 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포렌식 감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점선거가 있음이 밝혀졌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의혹이 아닌 실제 존재했음을 국가가 윤석열 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2020년 총선을 계기로 일파만파박산되었던 전산 조작에 의한 바꿔치기 논란이 의혹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음을 국가가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작년 7월에서 9월 합동보안점검 당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일부 포렌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 선거가 발행된 기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이 같은 포렌식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일부 5% 포렌식을 통해 부정선거가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던 국정원이 즉각 수사에 나서지 못했고 이 보고를 받은 대통령실은 검찰의 사건을 즉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검사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서 대통령 보고를 통해 검찰의 수사를 맡기려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곧바로 검찰에 맡기지 않고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원성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동훈이를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행 제도는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과 시도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선거 부정 후 커넥션에는 법관제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수많은 선거 부정 소송도 법원에
기사는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앞을 가야지. 읽으려고 해도 눈물이 나요. 네. 여러분들! 우리의 승리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셨죠? 오늘 목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못 나오셨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자, 우리가 행동할 때는 눈물이 앞을 가니까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행동은 침착이냐.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다시 계엄선 방어! 사형이다! 사형이다! 이재명 사형! 한동훈 사형! 문재인 사형! 고대학 사형! 조국 사형! 예, 스카이 데일리의 조성진 사장님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보도는 어떻게 취재된 겁니까? 작년에 참 이게 제보를 받았고요. 예, 예, 제보를 받았고 저희가 충분히 취재를 했습니다. 충분히 취재를 했고 국정을 해서 선거를 나가고 나서 그냥 선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검찰이나 법조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정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개혁을 통해서 아마 그 선거를 압수해가지고 부정선거 수사에 들어간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내일자 보도, 신문인데요. 내일자 신문인데 오늘 조금 아까 저희가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예, 공개됐고, 이거는 기관으로부터 확실한 정보가 있는 거죠? 예, 확인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만세! 만세! 부정선거도 그렇고 한자도 오류가 있거나 사실이 아니면은 제가 교도소 갑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더 많이 모이고 힘을 결집해갖고 이 단독 보도 나온 스카이데일리를 또 보호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보도 이후에 앞으로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페이지 쪽에 특별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부정선거 저기 5.18 특별판처럼요. 예. 부정선거 특별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많은 분들이 물으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대한민국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다 죽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카이데일리의 조성진 대표
자, 이번에 약간 제가 부연 설명 좀 해. 국가기밀이라 얘기를 못하는지만 살짝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난해 국정원에서 선관위를 보안감사를 들어가서 서버를 틀었습니다. 일반 국가기관에는 서버가 다 2개밖에 없어요. 전체가 공유하는 서버하고 각 기관 간 서버하는 2개인데 선관위만 서버가 3개입니다. 3개. 이게 선거망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3개가 각자 다 망을 갖고 있어서 서로 간의 교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이걸 세상에 공개 못할 처지가 돼서 이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통일하기야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직접 부정선거에 대한 100% 자료들을 다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고도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아따 이래 말아먹고 치웠구나 했는데 오늘 보니까 왜 계엄을 선포했냐 이러면 이게 검찰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재판부에 요구를 하면 자발 재판부가 받기 때문에 기각시켜버리면 압수수색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압수수색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계엄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엄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성동경서로 모든 시설을 전부 국회로 보내놓고 비밀로 싹 들어가서 모델이 다 쳐다보요. 제가 또 얘기해보니까 약 5%를 갔는데 벌써 이 정도인데 내일 아침에 되면 아마 세상에 발칵 뒤집어진 일이 생길 겁니다. 여기에 발표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이미 대박 증거를 다 갖다 드렸어요. 그게 포렌식에서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아이고 내일 아침에 배신하겠네. 큰일 났네 이거. 자, 아까 누구지? 자, 우리 홍철기 대표 국감TV 전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오전 상황, 앞에 상황, 지금 상황, 그리고 지금 스카이데일리 조동식 대표가 이거는 자기가 취재해서 100% 확신하는 고급 정보다 단독으로 보도했고 이걸 만약 가짜라면 자신이 깜빡 난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그 스카이데일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메이저 언론사 기자 출신이고요. 베테랑, 30년 베테랑 기자 출신이고, 원래는 언론노조 출신이었습니다만은 저자들의 그 회학지를 보고서는 전향을 하셔가지고 누구보다도 목숨 걸고서는 하는 데고요. 제가 스카이데일리 여러 번 가봤는데 스카이데일리는 규모가 굉장히 커요. 웬만한 꽤 큰 건물 한 층을 다 쓰는 정말 제대로 된 진짜 언론사라고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그 북한 해킹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정원이랑 인터넷 진흥론이 들어갔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얘기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희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적법한 증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압수수색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응명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진짜 단속 깨끗하게 처리하는 검찰총장 체제는 이룰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이 빨갱이 정치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진실을 한동훈 기원수이 알게 됐다면은 선관위의 진실, 부정선거의 진실은 영영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그런 정보 없었을까요? 대통령실에 간첩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20년 은인을, 형님을, 그리고 넥타이를 사둔 꼭 한동훈 넥타이까지 사줬다는 김건희 여사라는 형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보통 사람이었으면 김건희 여사 극단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몸무게가 11kg가 빠졌답니다. 38kg랍니다. 50대 여성이 38kg, 키도 168, 169 정도 되는 녀석이
38kg라면은 사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스카이랠리가 전산조작, 총선 부정 증거를 잘한다고 확실한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도어 들어가서 거기서 쪽쪽 국정원이 빨고 있었고, 국정원이 수사권을 뺏김으로써 경찰도 믿을 수가 없었고, 당연히 검찰도 믿을 수가 없었고, 공수처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을 한 겁니다. 성동격서! 국회를 치는 척하고 선관위를 친다. 이제 대한민국 바로 섰습니다. 정성훈 목사님이 옳았다. 한동훈, 이재명, 문재인 플러스 부정선거 세력 싹다 깜빡 놓고 국회 해산하고 그리고 USB 간첩사를 모조리 잡아서 깜빡뿐만 아니라 요적대로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한동훈이가 법무부장관 할 때요 사형 처해비를 붙였어요. 근데 막상 사형 집행은 안 했습니다. 바로 그 사형대, 한동훈이가 붙여놓은 사형대 김건희 여사는 말이 아무도 안 했다고 비하한 저자들을 모두 사형에 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간첩 세력을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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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4.19 때 장애용장 선거 때 주동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2의 4.19가 일어날 시점입니다. 광화문 천만 청명군이 앞장서서 부정선거 본주민들을 모조리 경멸합시다. 국민의힘 민주당 해산하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감추려고 했던 점을 처단하고 자유통일당이 당당한 헌금의 수호자로서 정광훈 목사님과 천만 조직과 함께 대한민국의 수권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정광훈 목사님 만세! 천만 조직 만세!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만세! 만세! 대통령 만세! 만세! 윤석열! 중요한 소식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저 선관위의 노태악 사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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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몇십 년을 부정선거로 이 나라를 무너뜨린 저 선관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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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을 사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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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만세! 정광훈 목사 만세! 만세! 지금 이게 이제 밭글이라고 혹시 들어보시는 분이 모르는데 지금 박연글이라고 해서 제가 누구로부터 좀 받은 거 있어요. 방금 또 소개한 스카이데일리 기사와 함께
이게 박근혜 기자회견에서 떠드는 건데 박근혜는 이제 사실이다 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기사를 보고 나니까 제가 봐는 이 박근혜 내용이 좀 예사롭지가 않아서 소개하겠습니다. 박근혜 내용이 이렇습니다. 개헌 당시에 국회 상황 이상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8월에 김영은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김민석은 민주당이죠. 뜬금없이 개헌하려는 거 아니냐 하면서 냄새를 맡았다. 이때부터 의도적으로 개헌 선포하고 국회 공사를 거라는 식으로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 개헌 예제 요구안 190명 채택했고 국힘의원 18명이 됐다. 참고로 개헌 선포를 한지 야권에서 1시간 반 만에 그 일도 안 하는 것들이 무려 그 야간에 172명이 국회를 모였던 점, 심지어 그 개헌군 총각던 안기령 등등은 풀 메이크업까지 하고 나타났다. 개헌 선포 직후 국회로 수백 명 민주총 등등이 모여서 김병구 씨한테 이미 개헌 관련 티켓들을 만들어서 나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래서 어쨌든 정보가 어디서 샜는지 기다렸다는 듯 개같이 국회 어디 그대로예요. 개같이 국회를 모였는데 실제 군인들은 국회를 봉사할 의도가 없었다. 개헌 선포 후 국회를 막았던 건 경찰들인데 그마저도 경찰들은 신원 확인하고 들여보내줬다. 출입을 안 막았다. 군인의 경우 자정이 다 돼서 도착했지만 시민들에게 일체 역설을 말했고 오히려 민주당 공사라는 총을 뺏으려고 청년들은 무력 충돌 그림을 만들고자 애를 써 보였다. 국회로 투입된 군인들은 도착할 때까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고 작전 사항도 잊지 못해서 우왕좌왕했다. 개헌을 일부러 사람들 다 TV 보고 유튜브 보고 안 자고 있는 그 황금 시간대에 텔레비전을 보다 진짜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였다. 개헌 선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다. 국무에 거쳤고 무력 사항 없었고 해제 요구한 바로 받아줬고 근데 선포 이유에 대해서 국정마비 사태라는 것에 대해 해석이 여전히 있지만 지금 예사상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걸 좀 거칠게요. 자, 국회에 투입했던 군인들에게는 실패가 없었다. 그러면 왜 국회 내 정권이 뭐냐면서 난리가 났냐? 사실은 국회 투입 군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가차우수원 선관위 연수원을 털었다. 자, 이건 박근혜예요. 박근혜 잡아주세요. 여기 투입됐던 군인들은 무장 상태였다. 선관위 안에서 박살 담긴 여러 물건들을 압수해서 가지고 나와 당직자들 핸드폰도 압수하는 등 국회에서 보여줬던 것에 대해서 훨씬 강경하게 선관위를 분석했다. 선관위는 정부기관이지만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 평시에 압수한 영장도 안 나오고 수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받은 기관이 결정할 때 살기 어렵다. 그래서 선관위가 강성을 보고 있었죠. 자기도 헌법기관이라고. 그렇지만 개헌파트였기 때문에 군인들 투입해서 안에 있는 무언가를 털어서 가져나왔을 수가 있다. 인원 투입 숫자만 봐도 어디가 주력인지 알 수 있다. 국회에서는 하는 척만 한 거에 선관위는 직접 기물들 털어오고 휴대폰도 압수한 등 실제 물력 행사가 있었다. 그리고 또 그냥 더 중요한 것들은 오늘 저녁에 신의 우동군 TV, 지난주 정충현님은 잠시 후 광고를 그냥 여러분 제가 그냥 받은 거 그대로 읽을게요. 제가 이게 지금 번호가 41번까지 써 있어요. 근데 일단 그냥 제가 여기 여지까지 25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의 만큼 미국과 상관없이 개헌 선포가 불가능하다. 미국이 몰랐다고 말하는 건 다 억울이다. 트럼프는 본인 성공으로 공정에 대한
공교로운 게 이 키르기스스탄이 수년 전 한국산 전자제품기 사용으로 부정선거가 들통나서 대통령 퇴진하고 새로운 오는 정부가 지금의 정부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서 창문되고 시민들 위협을 하면서 개혁을 하는 민주당들 정당 선거지 그 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휴대폰도 빼앗고 기물도 털어나오고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된 등 누가 봐도 이쪽 상황이 더 심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강하게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정도. 네. 야, 여러분들 해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거 윤석열 천재야. 천재. 나라를 살렸어. 나라를 살렸어요. 네? 내일 광화문에 우파들 안 나오면 안 돼. 내일 여기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 내일 여기 채우고 시청 채우고 저 광화문 입구까지 채울 수 있도록 내일은 모두 나와야 돼. 토요일은 천만이 나와야 돼.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뭉치면 안 돼요. 이것도 언론들이 가짜뉴스 막 하면서 압박해서 뭉칠 수 있어요. 이게 혁명의 기사예요. 단초가 됐어. 다 나와야 돼. 내일 모레 천만으로 가자. 자, 보수가 뭐?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기쁜 날 꼭 모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오겠습니까?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봐 주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한번 불러봐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계엄 선포하고 나서 금방 끝났다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엉성한 계엄 선포가 있냐고. 근데 제가 마지막 끝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를 믿어달라고 마지막에 꼭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문이 새끼랑 제명이 새끼 좋다고 국회 가서 껴 난리 포스를 치더라고. 선관위 들고 있는 걸 몰랐나봐. 아니 이런 등산 같은 놈들은 왜 거기서 풀리면 그날 동문이 여기 파란 셔츠 입고 나왔어. 그리고 배현진이 운이 좋게도 또 출장 갔었더만. 그리고 너는 뒤진 거야. 기분 좋게 돌아가시겠네요. 그리고 그 시발놈들 뭐? 반대한다고? 작살을 피나 사파놈들 이거 내가